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영상은 각 팀의 중간 점검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올해 마지막 A매치 기간이다 보니까 딱 지금이 점검하고 넘어가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건 시리즈물로 만들어 봤고요. 진행할 팀들은 프리미어리그 빅6 6개 팀,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그 순위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은 아스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스날입니다. 성적표부터 한번 볼게요. 아스날은 리그 1위, 8승 2무 1패인 상태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2위, 4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4전 전승이라서 사실상 1위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리그와 챔스에서 둘 다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약간 지난 시즌 리버풀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스날이 초반에 되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FA컵, 리그컵 둘 다 생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4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아스날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스날이 상당히 압도적인 리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그에서 5실점 하고 있고요. 역시나 리그 최소 실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리그 순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스날의 수비는 어떤 수비수들의 차력쇼로 만든 지금의 수비력이 아니거든요. 약간 아스날은 시스템으로 막는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아스날은 공격당할 상황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프라인 아래쪽에서 공을 뺏기는 빈도가 매우 적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방을 뚫어내려는 그런 게임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까지 올라가는 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만큼 이 올라가는 과정이 되게 부드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력적인 세트피스 역시 아스날에게 있어서 상당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스날이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세트피스로 경기를 풀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세트피스로 선제 득점을 한 뒤에 상대방을 끌어내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플랜 A로 득점을 하는 그런 빈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승을 도전하는 팀에게 세트피스란 무기가 갖춰져 있다는 거 상당히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이 승점이 원정이랑 홈이 똑같습니다. 둘 다 13점이고 큰 경기력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승을 도전하는 팀이라면 원정에서도 승점을 챙겨야 하는데 아스날이 그런 것도 균일하게 가져가고 있다. 또 지금 풀멤버가 아닌 상황에서 만들어 놓은 성적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안 되고 있는 것들, 문제점도 있겠죠. 아스날이 지금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아스날이 부상 선수가 한 포지션에 너무 몰려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 공격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케레스, 하베르츠, 제주스,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는 자원들이 부상이고요.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마르티넬리와 마두에케, 이 선수들이 지금 부상인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웨데고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상 상황이라서 아스날은 오히려 A매치가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공격적 선수들이 복귀하는 걸 기다린 다음에 그 선수들과 함께 더 다채로운 공격을 체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아쉬운 부분은 오픈 플레이에서의 다양한 공격 루트입니다. 이거는 최근에는 그런 문제점 내지는 그런 걱정거리가 조금 줄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썬덜랜드전에서 후반전에 엄청나게 다양한 공격 루트로 두 골을 만들어내는 것 보고 그래도 아스날이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낀 상태에서 A매치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엄청난 단점까지는 사실 아닌데, 이제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펼쳐진 경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아쉬움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감독 간단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르테타는 지금으로서는 감독의 큰 실수로 경기를 망쳤다, 이런 경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많은 경기를 펼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르테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챙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르테타가 이 세트피스에 대한 트렌드를 미리 파악한 게 좀 좋았다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세트피스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는 팀들이 있다고 보면 이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거의 한 2년 전부터 이 세트피스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트피스에 대한 트렌드 알고 미리 다양한 세트피스를 통해서 또 위력적인 모습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르테타를 칭찬할 만하고요. 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르테타가 너무 로테이션을 안 돌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뎁스가 이번 시즌에 완벽히 갖춰지고 나서 로테이션도 나름 잘 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테타가 수비진에 대한 완벽한 뎁스를 구축하는 걸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아스날의 승점 누적에 되게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아스날이 실점을 하지 않으면 한 골만 넣어도 이기는 구조로 게임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진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태까지 우승한 팀들 중에 많은 실점으로 우승했던 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아르테타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입생 평가입니다. 먼저 요케레스부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케레스는 낫배드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득점을 늘려주면 좋을 것 같고 하필이면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벌리전에서 부상을 당한 게 조금은 아쉬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에제고요. 저는 사실 에제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측 윙어로 나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웨데고르의 결장으로 인해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자리를 탄다는 건 선수의 특성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서 기대치보다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두에케고요. 부상 없었다면 진짜 잘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마두에케의 실력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수비맨디는 여러 빅클럽이 매달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수비맨디라는 선수는 안정적인 저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모스케라는 상당히 수준 높은 서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갈량이스 살리바가 워낙 단단한 주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스케라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겠지만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르고르가 사실 수비맨디의 로테이션으로 보기에는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아예 못한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은 스피드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케파입니다. 케파는 상당히 수준 높은 서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름 또 쏠쏠이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카피에는 표본이 적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베스트 3, 워스트 3 이렇게 뽑아볼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베스트 3는 저는 일단 라이스, 아스날 선수 중에 최고의 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체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크로스뿐만 아니라 코너킥에서 올라오는 그런 킥 퀄리티 너무 좋고 아스날의 세트피스 전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 위리엔 팀버고요. 이번 시즌 최고의 라이트백 중에 하나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요. 덕분에 오른쪽에서 공수 밸런스 잘 맞춰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다비드 라야고요. 리그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재다능하고 영리한 선수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아스날은 괜찮았던 선수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3명을 뽑기에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마갈량이스도 이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워스트 3는 사실 한 경기도 못 뛴 선수들은 제외했어요. 너무 부상으로 못 뛴 선수들은 뭐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더 워스트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는 안 했고요. 뛴 선수들 중에서 찾자면 일단은 아스날은 사실 워스트로 뽑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다른 팀에 비해서는 사실 너무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굳이 이 시스템에 맞춰서 뽑자면 일단은 네르고르도 근데 뭐 최악이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아쉬운 선수가 크게 없어서 그 중에 그나마 좀 뽑아보자 하면 네르고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켈리입니다. 스켈리는 워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지난 시즌보단 아쉽다? 지난 시즌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칼라피오리가 주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회가 조금 없는 것도 이 존재감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에제고 에제는 사실 왼쪽과 오른쪽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오른쪽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기대치 대비는 살짝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날 전체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아스날은 리그 초반 최고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스날이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이 좀 어렵긴 해요. 바이에른 뮌헨이랑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첼시와의 경기도 있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승점을 따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썬더랜드한테 비긴 거, 또 리버풀 상대로 진 거, 뭐 이런 것들 굳이 언급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맨시티가 생각보다 흐름을 타면서 승점을 잘 누적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맨시티와 첼시를 잘 따돌리면서 쭉쭉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시기의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아스날이 지난 시즌 챔스도 4강 가고 리그 우승 경쟁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분산되는 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도 후반 단계에 간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리그컵에 막 비중을 둔다기보다는 중요한 컵들 위주로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날 중간 점검 한번 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